자, 오늘 23차시 통합과학 물리학 파트 관련된 파트 마지막 시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 교과서는 이제 구성상 이제 학생들이 조사해서 발표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옥승환이 대표로 조사해서 발표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네. 자,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단 어떤 것을 하냐면 크게 세 가지 정도 볼 건데요. 첫 번째로 화석 연료의 사용을 줄이고요.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에너지 구조를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화석 연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많이 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점점 고갈되고 있죠. 그런 측면 때문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바꾸려고 하는데요. 모든 에너지를 이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을 신재생 에너지로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못 하겠죠. 그래서 이 신재생 에너지에 한계점이 있습니다. 한계점이지만 한계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는데 우선 모든 신재생 에너지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들은 에너지 효율이 낮은 게 많고요. 그 다음에 조건에 따라서 발전량의 변동이 큰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용이 또 많이 든다라는 그런 한계점이 있어서 모든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로 바꿀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것만이 답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방법들이 쓰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두 가지 정도를 우리 책에서는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친환경 에너지 도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친환경 에너지 도시는 교과서에서 정의 내려진 바로는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고 판매함으로써 환경 문제와 에너지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도시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로 영국의 베드제드라는 조그만 도시가 있겠습니다. 자, 이 도시의 난방과 전력으로는 신재생 에너지를 주로 사용하는데요. 지붕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이 도시의 주 산업이 목재 산업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폐목재, 산업 폐기물인 폐목재를 소각해서 그걸로 물을 끓여서 전기로 터빈을 돌려서 전자기 유도로 발전하는 열병합 발전 방식,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고요. 이러한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로 전기 자동차를 충전하고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세한 바람을 이용한 굴뚝으로 자연 환기를 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빗물을 이용해서 물을 절약한다든지 절수 화장실, 그러니까 물 절약을 할 수 있는 구조의 변기나 물 절약을 할 수 있는 수도꼭지 등을 이용해서 물을 절약하는 이런 방식인데요. 자, 사진 하나 보여주도록 할게요. 여기 베드제드의 이제 전경인데요. 여기 보면 태양광 패널 보입니까? 여기 이제 태양광 발전하는 부분이고, 이 굴뚝에 막 이상한 구조가 있죠. 이게 이제 자연 바람이 여기로 들어가면 이제 실내 내부 공기를 이제 순환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한다고 해요. 약간 베르누이 효과나 이런 유체 역학을 이용하는 방식일 것 같습니다. 구조상 전체적으로. 얼버무리고 넘어갈게요. 자세한 내용은 조사를 안 했거든요. 이게 전기차 충전소 이런 거는 사실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은 널리 퍼져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빗물 저장 장치가 있어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용변을 보고 물을 내리잖아요. 근데 그 물이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깨끗한 편이에요. 생각해 보면 우리 마시는 수돗물하고 딱히 배관이 분리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굉장히 아까운 일이죠. 근데 이렇게 빗물을 받아가지고 그 빗물로 용변을 내리면은 그 정도도 충분히 깨끗하잖아요. 이 사용으로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물 사용을 좀 아끼고 이제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라는 이제 목표로 만든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기나 이제 수도꼭지도 뭔가 이게 물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인가 봐요. 이것도 제가 조사를 미비한 부분이긴 한데요. 얼버무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면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 요 미래 도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미래 도시의 새로운 방향은 자 한 단어로 요약하면 고효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 그래서 효율을 높이게 되면 대표적으로 이제 단열 이런 걸 강화시키면은 냉난방비가 적게 들잖아요. 그리고 창문을 크게 만들면은 햇볕을 이용해서 이렇게 겨울철 실내 공기를 따뜻하게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효율을 높게 만들면요 에너지를 적게 쓰죠. 그래서 저에너지, 이 에너지 아니고 저에너지. 예. 그러면 이제 친환경이 되는 거죠. 친환경 건축. 이제 생각해 보면 이제 다 고효율로부터 출발한다 볼 수 있죠. 효율을 높이면 에너지를 적게 쓰고 친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래 도시의 새로운 이제 모습, 그리고 미래 건축의 새로운 모습을 제시했고, 지금은 얘가 제시한 그 미래가 현재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지어지는 건축물들 보면 단열이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 할 때도 단열재 많이 넣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게 이제 에너지를 적게 쓰기 그런 방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서 코 고는 소리 비슷한 그 소리가 들리는 거. 아 이거? 아 코가 막혀서 그런가? 자, 적정 기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적정 기술은 자, 교과서에는 또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공동체 삶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그 공동체의 특성에 맞는 가장 단순한 수준의 기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적정 기술의 특징은 화석 연료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요. 신재생 에너지를 주로 이용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 신재생 에너지조차도 이용하지 않고 그냥 사람의 힘으로 이게 이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정 기술은 거대 기술에 비해서 적은 비용과 에너지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기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지속 가능하다라는 건 뭐냐 하면 별다른 노력이나 혹은 비용 없이 내일도 쓸 수 있고 일주일 뒤에도 쓸 수 있고 한 달 뒤에도 쓸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지속 가능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예를 보면은 좀 느낌이 올 거예요. 예로 페달 세탁기, 생명 빨대, 큐드럼, 와카워터탑이 있는데요. 우리 교과서는 이제 조사 발표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관련 사진이 없어서 다른 교과서에서 몰래 캡처해 왔습니다. 보면 이게 이제 페달 세탁기인데요. 이게 전기 같은 게 잘 안 들어오고 이제 또 세탁기는 비싸잖아요. 근데 이제 요 세탁기는 그래도 손빨래 하는 것보다는 편해요. 보면 발로 이렇게 페달을 밟으면 안에 통이 돌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손빨래보다는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생명 빨대. 우리처럼 이제 깨끗한 물이 보급되지 못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강물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마셔야 되는데 그냥 마시는 것보다 이제 생명 빨대를 통해서 마시면 요 안에 필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생태환경 2학년 수업하면서 저도 알게 되었는데 이게 꽤 성능이 좋아서 그 유해한 미생물을 99.99%까지 제거해 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그 필터의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합니다. 이 필터 중 일부는 이제 자갈이라든지 숯과 같이 현지에서 조달 가능한 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일부는 또 자체적으로 또 교체가 가능한 이런 기술이고요. 그다음에 적정 기술하면 사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큐드럼인데요. 이게 이제 이 부분이 Q자의 모양이에요. 아 이건 농담 아닙니다. 여기 이게 동그랗고 이게 줄 부분이 이 부분이고, 그래서 이게 멀리서 이제 물을 길러와야 되는 경우에 물이 무겁잖아요. 무거운데 이제 이런 형식으로 물을 길러가면 굴려서 들고 가니까 좀 수월하게
들고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죠. 자, 그리고 와카워터 탑은 여러분 그 맥주 마시면 안 되죠. 그 음료수 같은 거 이렇게 컵 하면은 이게 뭐 이슬 같은 게 맺혀가지고 물이 이렇게 떨어져 내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요 공기 중에 이 습한 공기가 있으면 거기에 물이 여기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쭉 내려오면은 깨끗한 물이 모이겠죠. 그렇게 해서 물을 받아내는 이게 와카워터 탑이라고 불리는 탑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문제 2개 풀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미 몇 명 맞힌 것 같은데. 자, 2020년 3월 고2물리학원 8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에너지 제로 하우스에 설치된 열회수 환기 장치에 대한 설명이다. 그림과 같이 겨울철에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면 실외의 찬 공기가 그대로 실내에 들어와서 실내 온도가 크게 내려간다. 하지만 그림 나와 같이 창문 대신 열회수 환기 장치로 환기하면 나가는 실내 공기와 들어오는 실외 공기 사이에 열이 이동하기 때문에 창문으로 환기할 때보다는 조금 덜 차가운, 상대적으로 그나마 조금 따뜻한 공기가 실내로 들어오겠죠. 따라서 열회수 환기 장치를 사용하면 실내 공기를 가열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창문으로 그냥 환기할 때보다는 적게 들겠죠. 그래서 니은디귿의 적절한 말은 찬 공기가 아니고 조금 덜 찬 공기 혹은 따뜻한 공기, 그리고 이건 적다, 이건 맞겠죠. 이제 난방이 적게 됩니다. 자, 기억. 자, 기억에서 열은 나가는 공기에서 들어오는 공기로 이동한다 했는데요. 열은 항상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흐릅니다. 나가는 공기는 그 실내 공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따뜻한 공기죠. 들어오는 공기는 바깥에서 들어오는 공기니까 차가운 공기죠. 그러면 열은 따뜻한 공기에서 차가운 공기로 이동을 하겠죠.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흐르니까.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자, 열이 왜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흐르는지, 이거는 이제 연력학 제2법칙과 관련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궁금하면 물리학 1을 선택하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안 알려줌. 궁금하면 선택해. 궁금하면. 그래서 열이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열이 이렇게 이동해서 찬 공기가 그냥 들어올 때보다는 좀 열을 받아서 들어오니까 조금은 이제 덜 차갑게 바뀌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019년 3월 고2물리학원 12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적정기술에 대한 설명이다. 과학기술의 혜택에서 소외된 지역의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 공동체의 특성에 맞는 단순하지만 효용이 큰 적정기술이 필요하다. A, B는 적정기술이 적용된 예이다. 자, A, 햇빛을 이용한 태양열 조리기. 요 같은 경우에는 요 면이 포물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태양빛이 이렇게 오게 되면 그 빛이 초점을 향해 모이게 됩니다. 그럼 그 초점에 해당하는 부분에 이제 냄비를 올려놓으면 그 냄비가 가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햇빛이 가능한 적도 지방이거나, 우리나라도 가능해요. 우리나라도 이제 모든 계절이 가능하진 않지만 여름 정도는 이게 햇볕이 충분히 고도가 높아서 이게 사용이 가능한 정도가 됩니다. 그다음에 젖은 모래를 이용하는 항아리 냉장고는 뭐냐면, 여기 항아리가 있고 여기 또 바구니가 있고 그 사이에 모래가 있고요. 모래를 적셔 놓습니다. 그러면 샤워하고 나오면 춥죠. 그 이유가 피부에 있던 물이 증발을 하는 과정에서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바뀌니까 주변의 열을 흡수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몸에 열을 흡수해 버리니까 몸의 온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젖은 모래에서 물이 기화되면서 음식물에 있는 열을 빼앗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사용되는 지역의 온도가 35도에서 40도라 그러거든요. 근데 항아리 냉장고 안에 음식물의 온도가 12도에서 20도 수준 사이로 이제 유지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성능이 꽤 좋죠. 자, 기억. 동그라미 기억. 적정 기술은 비용이 적게 들어야 하겠죠. 그다음에 A는 당연히 햇볕이 강한 지역 혹은 이제 계절적으로 보면 여름에 효과적이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D은 B에서 젖은 모래 속에 물이 기화할 때, 이 기화라는 것은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상태로 놓고 보면 기체, 액체, 고체 순으로 올라갈수록 에너지가 큽니다. 에너지가.
그렇기 때문에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건 에너지가 더 높은 상태가 돼야 되니까 주변의 열을 흡수해야지 에너지가 올라가겠죠. 네. 그리고 그 주변은 열을 빼앗기게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D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기니 D 5번이 답이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